오늘 리뷰는 바로 MG 신한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 카토케. 이미 2019년 1월 달에 신한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이 발매를 했었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버전 카토키로다가 이렇게 발매가 됐습니다. 달라진 부분이라면은 가장 주된 부분이 이제 요 문양들, 소매 부분이나 가슴에 있는 문양이 분할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매는 2024년 6월 29일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고 한국은 7월 6일에 발매가 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로는 8,000엔이고 국내 정가로는 96,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큰 변화점은 이렇게 문양의 분할이지만 뭐 무장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외형은 좀 비교 위주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데칼도 다 붙이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보자마자 좀 웃음을 지었던 파츠가 바로 이 100분의 1 스케일의 졸타 낫카넨. 보자마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우주세기에 팩트 폭행을 하는 아주 그런 친구죠. 포즈도 뒷짐지고 있는 걸로다가 의상도 그 특유의 뭐랄까 스커트 이런 것도 잘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신 습식 데칼 사용하죠. 당연하게도 데칼이 남는데 정말 몇 가지 이게 중복되는 거, 코우션이나 이런 거 위주로 데칼이 남습니다. 그 문양이라든가 이런 거 넘버링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남는 게 없어서 혹시 작업하실 때 이제 뭐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데칼의 번호는 151번까지인가 있거든요. 극히 일부만 남는 수준이니까 진짜 거의 남는 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스티커, 호일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일단 눈에 스티커 하나 붙고요. 그리고 다리 쪽에 스러스터 테두리가 스티커가 여전히 쓰이더라고요. 그거랑 무장 센서류의 스티커가 들어가는데 이거 제가 문득 궁금해져가지고 이제 9버전 그냥 이전의 내러티브 버전 스티커를 가져왔어요. 짜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랐네. 일단은 뭐 소매라든가 무늬들이 다 파츠 분할되면서 그 부분의 스티커가 다 이게 사라졌죠. 없어졌고요. 그 외에도 스티커를 사용하는 색깔 부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츠의 색을 바꾸기 위한 스티커를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신규 파츠 넣어줘가지고 이 부분의 스티커도 없어졌어요. 대신에 추가된 게 하나 있다면은 센서류. 나 몰랐는데 내러티브 버전 신한주 스타인에는 무장 센서류의 스티커가 없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애초에 무장 센서류를 정크 취급하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버카에서는 버전 카토키에서는 그 무장 센서류도 다 조립하게 되어 있더라. 그 외의 구성은 기존에도 쓰이던 빔 파츠들, 빔 토마호크 이펙트들 기본적으로 예전 신한주 때부터 계속 쓰던 거죠. 똑같은 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빔사벨, 신한주의 빔사벨 파츠는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MG 빔사벨 파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 라이플손. 이거는 기존의 내러티브 버전 때부터 들어가던 고정손입니다. 라이플 고정손. 애초에 신한주 때부터 이 손목이라든가 이게 무장 쥐는 게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게 내러티브 가가지고 이제 고정손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신한주 스타인 버카에도 고정손은 없었다. 그리고 빔 라이플의 센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기존의 내러티브 버전에서는 이 센서류도 정크 취급이라서 아예 매뉴얼에 조립을 안 해요. 근데 버전 카토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조립도 하고 이 부분에 스티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칼도 부착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 부분 센서 이렇게 뭐 가동하는 것도 여전하죠. 이건 신한주 때부터 계속 쓰이던 거니까. 그리고 빔 라이플, 여기부터는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라이플의 구성 얘기가 필요한데 신한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부터는 신한주의 빔 라이플 겉에다가 외장을 한 번 더 씌우는 방식의 빔 라이플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전에 그냥 신한주 스타인에서는 이렇게 신한주 빔 라이플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파츠의 구성 자체는 기존의 내러티브 버전과 동일합니다. 외형 살펴보면 라이플의 총구는 신한주, 그 밑으로 보면은 기존의 신한주 빔 라이플의 요 몸체가 지나가는 게 보이고요. 그 겉부분에 외장이 한 번 더 씌워진 거죠. 자세히 보면은 데칼도 이곳저곳 많이 붙습니다. 이 위쪽에도 보면 라인 데칼이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쭉 뒤로 가면은 마찬가지 중간 부분에도 라인 데칼이 부착이 됩니다. 그 뒷부분에도 들어가고 요 추가로 겉에 씌워진 외장 자체가 좀 뭐랄까 프레임도 어느 정도 분할되어 있고 데칼도 꽤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라이플의 손잡이 주변에도 이렇게 데칼들이 붙게 됩니다. 자, 왼쪽이 기존의 신안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의 빔 라이플입니다. 일단은 파츠의 구성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데칼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손잡이 주변에 기존에는 마킹이 쓰인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버전 카토키가 되면서 마킹이 추가되기도 했고 뒷부분에도 마킹이 없었어요. 그나마 위에 좀 붙어있는 게 전부인데 그나마 위쪽에는 라인 데칼이 지금 보니까 색깔이 다르구나 라는 느낌? 기존에 회색이었던 라인이 흰색으로 바뀌었다. 버전 카토키가 되면서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뒷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 몸통 같은 경우도 데칼이 없던 것들이 엄청 추가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신안주 스타인의 빔 라이플입니다. 애초에 신안주 스타인 빔 라이플은 아예 독자적인 빔 라이플이었어요. 뭐 신안주 빔 라이플을 사용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예 독자적인 라이플이었는데 내러티브 버전이 되면서 신안주의 빔 라이플을 몸체로 아예 내부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위에 들어가는 라인 마킹은 옛날부터 썼더라고요. 쭉 쓰고 이제 벅하니까 뭐 라인 겁나 들어가고 막 요런 느낌스.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외장의 뒷부분을 먼저 빼고 총구 앞쪽에 있는 외장도 분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커버를 벗기고 외장을 좌우로 또 벗기면 이러면 안에서 신안주 빔 라이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봤었던 이 센서도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뭐 이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안주의 빔 라이플이 됐죠. 그러면서도 어차피 가려지는 부분인데 신안주 라이플의 앞부분에도 데칼을 선택식으로 붙이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냥 있으니까 다 붙이긴 했습니다만 뭐 이 상태 그대로 신안주한테 그대로 들려줘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신안주 바주카. 신안주 바주카는 뭐 기존의 신안주 스타인 버전 카토키부터 이미 들어가던 거기 때문에 뭐 변경점이 없습니다. 그나마 내러티브 버전엔 없었던 센서에 스티커가 추가가 됐다 정도랑 데칼 같은 경우는 카토키식 버전 카토키식의 그 데칼 스타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붙더라고요 바주카인데 이렇게 센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데칼 꽤 많이 붙고요. 아무튼 기믹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 느낌 그대로고요. 센서 부분을 떼야 신축 기믹이라든가 나머지 기믹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뭐 동일하고요. 바주카의 뒷부분을 뒤로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탄을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기믹도 그대로 들어가죠. 초기 바주카에서 바뀐 점이 있다면 이제 이건 신안주 스타인이 되면서는 쭉 바뀌었던 건데 손잡이의 고정 방식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정 핀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손바닥에 고정하는 식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라이플에 신안주에 라이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기믹, 연결 기믹, 라이플에 이렇게 도킹하는 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주카의 신축 기믹이라든가 이런 거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쉴드! 쉴드부터 이제 진짜 엄청 바뀐 부분들이 나옵니다. 일단 겉보기에는 크게 바뀐 거 없어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기존의 신안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부터는 좀 외형이 변경돼가지고 끝부분이 뾰족하다던가 뭐 비슷하거든요. 근데 내부가 싹 바뀌었어요. 싹. 원래 기존의 신안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 여기에는 빔 토마호크가 없습니다. 없던 게 이제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빔 토마호크 신규로 들어가면서 이걸 수납을 해야 되니까 안쪽에 프레임도 변경됐어요. 그래서 안쪽 내부 파츠까지 아래쪽까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요 문양 부분은 파츠 분할, 흰 색깔의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티커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이제 데칼들이 좀 붙는 정도. 큼지막한 건 이제 넘버링이고 이 주변으로 해서 주변에 마킹들이 조금씩 더 붙게 되는 방식이에요. 간단하게 비교해보면은 딱 이런 느낌입니다. 왼쪽이 기존의 내러티브 버전 신안주 스타인 쉴드인데 윗부분이 다르죠. 확실히 위에가 삐쭉 튀어나온 게 없죠. 기존에는. 근데 그 외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이제 대신에 사용되는 마킹의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차이가 꽤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양 차이.
기존엔 스티커니까 되게 밑색 올라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어두운 컬러잖아요. 분명 흰색은 흰색인데. 근데 파츠 분할되면서 새하얀색의 무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차이는 꽤 컸고요. 그리고 내부, 이건 엄청 커요. 아예 쉴드 내부 구성 자체가 바뀐 거기 때문에 완전 이게 프레임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래쪽도 프레임 바뀌었어요. 그레네이드 런처를 수납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비교를 위해서 이거 좀 빼볼게요. 무장들 좀 빼고 조인트도 빼고 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내부가 많이 좀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예 프레임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기존에 쓰이던 이 파츠가 아예 안 들었어요. 내부 프레임 자체가. 아예 다 신규 파츠로 바꾸면서 싹 바뀌었습니다. 아래쪽도 기존 거 그대로 쓰나 했더니 신규 파츠로 바뀌었고요. 아래쪽 마찬가지로 이제 빔 토마호크 사용을 위한 프레임 변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디자인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냥 신안주 스타인의 쉴드와는 뭐 차이가 극명하죠. 끝부분의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많이 다릅니다. 뭔가 윗부분의 근본 디자인은 같은 디자인을 쓰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내부는 차이가 많이 크죠. 애초에 기존의 신안주 스타인이 사용하던 요 내부 프레임이 내러티브 버전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파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 개 동시에 보면은 변화가 명확한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내부에 있던 그레네이드 런처, 기존의 신안주부터 사용을 하던 똑같은 그겁니다. 데칼이 이렇게 추가가 됐을 뿐이에요. 라이플 밑에 장착하는 것도 기존과 같은 기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이플 밑에 낄 때는 이 밑에부터 슬라이드로 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무장 빔 토마호크. 일단은 겉에 토마호크 부분은 신안주랑 엇비슷하게 생겼는데 손잡이 부분이 좀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신안주엔 있던 이런 회전 기믹 같은 것도 조인트가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토마호크 자체에도 데칼이 좀 부착이 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빔 파츠를 전개할 때는 이렇게 토마호크를 한번 빼고 조인트를 밑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빔 파츠를 가지고 와서 장착! 짠! 이런 식으로 해서 빔 토마호크 전개가 완료가 돼요. 그리고 손에 쥘 때는 가만 보면 손잡이에 구멍이 2개 있거든요. 이 아래쪽에다가 손을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이 위에는 이제 쉴드에 수납할 때 쓰는 구멍. 그리고 재밌는 게 중간 연결 파츠가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빔 토마호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하고 반대로 가서 밑에다가 또 연결을 하고 얘도 전개형으로 바꾸고 짠! 이렇게 하면 아주 길쭉한 빔 나기나타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연결 파츠가 새로 추가되면서 볼륨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굉장히 길죠? 엄청 길어졌어요. 그냥 이 손잡이만 대충 재봐도 한 20cm 나옵니다. 손잡이만. 토마호크 부분 제외하고 토마호크까지 재면은 28cm쯤 되네요. 빔 파츠 제외한 게 28cm 정도.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수납도 기존과 같지 않습니다. 수납할 때는 팔 장착용 요 조인트는 일단 빼놔야 되고요. 먼저 수납할 게 요겁니다. 중간 연결 파츠. 쉴드 정가운데에 가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해요. 이거부터 놀랬고요. 그리고 양 옆으로 가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고정용 핀이 하나 있죠. 여기다가 맞춰서 손잡이를 장착.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장착. 거기다가 이렇게 그레네이드 런처까지 수납하면은 이제 수납이 완료되는 거죠. 근데 원래 신안주의 빔 토마호크는 얘가 이렇게 수납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전개도 되잖아요. 그것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뺀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그레네이드 런처 옆에 있는 조인트로 위치를 옮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빔 토마호크를 쉴드에 수납한 상태로 전개하는 게 완료가 됩니다. 여기다가 빔 파츠 그대로 장착시켜주는 것도 가능하죠. 아주 볼륨감이 크네요. 그리고 본체 보기 전에 정크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뀐 만큼 정크가 많이 남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신안주 때부터 쓰던 정크 파츠들이에요. 신안주의 골반이라든가 스커트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뭐 프레임 일부가 뭐 다리 프레임 일부 막 이런 것도 좀 남습니다. 기존의 신안주 스타인들에서도 남던 부분이고요. 신안주 스타인에서 신안주 스타인들이 업그레이드 되어가면서 남는 것들 짜잔. 쉴드는 거의 통으로 남아요. 근데 겉부분만 남을 뿐이지 내부는 안 들어있습니다. 내부 프레임이 아까 봤듯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런너 자체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이 아래쪽 파츠라도 들어있었는데 그런 것도 안 들어있고요. 아예 런너 자체가 제외됐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신한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에서는 기존의 신한주 스타인 버카의 빔 라이플이 완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 파츠도 빠졌어요. 마찬가지로 파츠에 변경이 생기면서 그 부분도 런너가 없어졌어요. 빠졌습니다. 이게 기존의 신한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에서 남는 정크들인데 아예 이제 중간 프레임이 사라졌죠. 그 외에 겉에 있는 손잡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이 남아요. 그 외에는 신한주 스타인 버전 카토키에서 쓰이던 프로펠러트 탱크 같은 것들은 기존 그대로 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체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상 이제 비교 위주가 될 것 같아요. 바뀐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일단 기본적인 신한주 스타인의 외형은 또 살펴봐야 하니까 그것도 일단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신한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부터는 이렇게 길쭉한 프로펠러트 탱크를 사용한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백팩은 뭐 여전히 멋있죠. 거기다 신한주 이전의 형태다 보니까 백팩 자체 디자인은 기존 신한주보다는 좀 볼륨감이 작은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전체적인 디테일은 연방기에 가깝다. 각진 디자인들이 좀 신한주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냥 신한주는 곡선이 많은데, 그쵸? 그래서 19년도에 발매한 짜잔 신한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르네? 버전 카토키 되면서 좀 더 밝아졌는데요? 이건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카메라로 또 확인이 되겠죠? 전신의 회색이 약간 더 밝아졌어요. 한 톤 정도 밝아졌어요. 그 외에는 뭔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대신에 이제 데칼의 디자인, 위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갭 차이? 그런 차이점을 보는 것도 조금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실루엣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어요. 진짜 전혀 없어요. 정말 자세히 들여봐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얘네 둘은 진짜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장식의 파츠 분할입니다. 기존의 19년도 버전은 이게 다 스티커였어요. 흰 색깔, 라인 이런 거 다 스티커였고요. 덕분에 만지면 이렇게 뭐 스티커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훼손되고 색깔이 벗겨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손목 같은 경우도 다 스티커였습니다. 흰색 라인이 싹 다 스티커였죠. 전부 뒤쪽까지도 전부 디자인들이 다 하얀색은 스티커다. 이 부분이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바뀌면서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흰 색깔 파츠 위에 검은 색깔의 바탕을 씌우는 방식, 그런 느낌? 그래서 뭐 디자인도 약간의 수정이 있는 게, 특히나 이 흉부 같은 경우는 스티커 쪽이 좀 더 크고 뾰족해요. 이런 소소한 차이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좀 더 문양이 널찍하고 끝에가 뾰족뾰족한데 이제 파츠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뾰족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그 외에 소매 부분, 요 장식 부분 요거는 싹 다 파츠 분할이고 역시 아주 깔끔하게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뒤쪽 같은 경우도 아주 좋았고요. 이런 복잡한 무늬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이외에도 파츠 분할로 바뀐 부분들이 존재해요. 사실상 이것 때문에 런너가 바뀌면서 아까 막 정크에서의 차이가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상 일단 프로펠런트 탱크 연결부 외장, 지금 여기 프레임이랑 같은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 이 브라운 부분이 있죠. 이 갈색 부분의 외장 부분이 파츠 분할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기존엔 파츠 분할이 아니었냐? 분할이었어요. 분할이었는데 색이 달라가지고 스티커를 썼죠. 이 부분이거든요. 이 갈색 부분. 안쪽에는 지금 이 겉에 외장이랑 같은 색깔이죠. 그 겉부분을 이 갈색 스티커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일단 색깔 제대로 바꿔서 파츠 분할했고요. 또 하나는 다리의 스러스터인데 이 중간 들어가는 파츠, 여기 이게 원래 외장이랑 이렇게 같은 색깔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파츠 분할이 됐습니다. 아니 기존에 파츠 분할 아니었어요? 맞죠? 파츠 분할이었어요. 스티커를 사용할 뿐이죠. 기존의 내러티브 버전은 이 중간 파츠에 스티커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벗겨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이것도 좀 애매한데 했던 부분이 이제 파츠 분할, 제대로 색깔을 바꾼 파츠 분할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스티커를 사용하던 부분 전부 색깔을 다 맞춰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신한주 스타인 버전 카토키입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존의 소매가 없어졌죠. 아직 이제 소대치키에 넘어가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약간 연방 스타일의 신한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실루엣은 되게 흡사한데 일단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뭐 흉부에 장식이 추가됐다든가 소매 부분 이제 손목에 장식이 추가됐다 이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컬러에 대한 부분 흰색이 회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다리 스러스터 부분에 스티커 붙였다던 부분 있죠. 원래 스티커 붙였던 부분이 여기는 회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츠 구성상 내러티브 버전에선 스티커를 썼던 거죠. 이런 거 때문에. 백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백팩의 외장이랑 같은 컬러였는데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좀 색깔이 변경되면서 스티커를 썼던 부분이 버전 카토키 내러티브 버전 카토키 와서는 다 파츠 분할을 새로 했다. 신규 조형이 들어갔다 라는 부분이랑 뒷모습 보면은 프로펠런트 탱크가 확실히 길어졌죠. 덕분에 뭐 장시간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펙업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외의 외장 부분들은 뭐 사실상 같은 파츠들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모델의 변천사로 따지면 이거죠. 신한주 스타인 버전 카토키였다가 신한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이 됐다가 신한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 카토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라인은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다 같은 느낌으로다가. 하지만 프라모델 기준으로는 이 프라들 앞에는 신한주가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스타인들도 신한주 스타인 나름대로의 매력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대비되는 느낌으로서도 조금 뭔가 발전형 같은 느낌으로서도 좀 재미있게 전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데칼은 전체 습식 데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칼 다 부착을 한 다음에 약 100개 정도 되는 파츠를 정확하게는 93개인가 되는 파츠들 전부 다 반광으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자, 먼저 머리부터 기존의 신한주 같은 그런 헤드죠. 그치만은 좀 턱도 있고 눈도 듀얼 아이의 붉은 색깔 눈 요게 또 포인트 중 하나죠. 신한주 스타인의 포인트 중 하나. 애니메이션에서도 신한주가 머리에 상처를 입으니까 외장이 깨지니까 안에 붉은 색깔 눈이 막 이렇게 빛났던 게 특징인데 그렇게 맞춰서 이제 붉은 색깔 눈이다. 그리고 발칸 부분도 파츠 분할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블레이드 안테나가 없다 보니까 예, 그 약간 대머리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신한주 스타인만의 매력 포인트. 그리고 이 흉부 위쪽으로 해서 프레임의 디자인도 기존의 그냥 신한주와는 또 다른 느낌이기도 하죠. 좀 더 각진 그런 느낌이 묘하게 있어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 장식 부분의 파츠 분할 아주 깔끔하게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먹선만 살짝 넣어줘도 뭐 위화감 거의 없는 그런 형태로 아주 깔끔하게 분할이 됐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흉부 덕트도 뭐 디자인 깔끔하죠. 각진 그런 덕트의 느낌 그리고 주변으로는 데칼로 좀 이렇게 디테일들이 또 들어가 있는 요런 느낌 마킹들이 이것저것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콕피트 해치 오픈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앞부분 흉부를 앞으로 당겨서 위로 들고 아랫부분을 내려주면 안쪽에 졸탄 앗카넨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임 상태에서야 잘 보이지만 아무래도 외장 씌워놓으니까 어둡죠.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에는 본격적으로 좀 라인 마킹들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어깨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뒤로 넘어가는 부분까지도 다 라인 데칼들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어깨 외장 부분에 02 하면서 넘버링이 또 들어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의 마킹들이 좀 특징이죠. 그리고 아까 다른 신한주 스타일들과도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약간 연방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각진 이런 외장들이 특징입니다. 뭔가 지온기에 같은 그런 거라고 하면은 좀 곡선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좀 건담스럽게 각진 외장들이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신한주 스타인에서 곡선 들어가는 게 이런 부분 팔 상박 부분이 좀 그대로 곡선이에요. 약간 신한주 때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팔 하박으로 내려와서 이 소매 부분 파츠 분할 자세히 한번 봅시다. 아주 이쁘게 분할됐거든요. 진짜 와 이건 분할된 것들은 진짜 조립할 때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RG 신한주를 조립할 때도 분할에 감탄을 했지만은 MG에서도 드디어 분할이 시작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술력이 발전되면 MG 신한주도 전신 분할이 될 수 있겠구나 같은 그런 이제 기대감이 딱 차오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외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각진 외장들이 좀 특징이고요. 팔의 옆부분에 이렇게 데칼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징 중 하나가 이제 팔뚝 외장을 이렇게 벗기면 안쪽에 빔사벨이 들어간다는 거.
빔사벨 수납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빔사벨에도 데칼 하나 붙이게 되어 있고요. 외장 자체는 이렇게 크게 바깥으로 벌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손은 기본적으로 전지가동손 사용합니다. 파츠 하나짜리의 그 경이로운 그런 파츠 형태, 디자인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볼관절 부분이 이제 잘 빠진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전지가동손 조립할 때마다 저도 되게 긴장하면서 조립하거든요. 빠질까? 괜찮겠지? 막 하면서 이번에 조립할 때는 저는 빠지는 건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단 조립하실 때는 항상 조심히 조립하셔야 한다. 언제나 관절 부분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먼저 관절 한번 풀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골반 부분 일단 스커트에도 데칼이 이것저것 많이 붙더라고요. 일단 오른쪽 스커트에 넘버링 들어가기도 하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앞뒤로 이렇게 마킹이 조금씩 붙게 되고요. 파츠의 디자인이야 적당히 각진 느낌과 함께 적당히 곡선이 살짝 들어간 그런 느낌의 파츠 디자인도 이쁘고요. 그리고 분할 깔끔하고요.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넘버링이라든가 막 이런 무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뒤쪽 스커트는 널찍하다 보니까 좀 큼지막한 데칼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허벅지도 굉장히 각진 형태입니다. 가만 보면 엣지가 분명 있어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각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지온기에보단 연방기에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신안주가 되면서 여기도 다 곡선으로 바뀌죠. 그리고 무릎 부분, 무릎 같은 경우도 외장 위아래 다 파츠 분할 들어가고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고 이런 부분이 특징이겠고 그리고 원래라면은 무릎 윗부분부터 이렇게 옆까지 다 이제 신안주에서는 장식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파츠 분할 들어간 부분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데칼들이 이것저것 붙더라고요. 은근 많이 붙더라고요. 이 종아리의 뒷부분에도 데칼이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각진 외형이 특징입니다. 그나마 옆에서 봤을 때 이 정강이 라인이 좀 곡선, 무릎부터 이렇게 좀 곡선이 있긴 한데 앞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뭐랄까 엣지가 이런 식으로 깎여 있고 막 이런 게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덕트 파츠 분할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바깥쪽에 이제 다리에 스러스터가 하나 들어가죠. 이 부분에도 각진 외형 요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안주 되면서 여기도 다 곡선으로 바뀌는데 신안주 스타인에선 전부 다 각진 형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인 데칼이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요 스러스터 라인도 그렇고요. 중간에도 약간 V자처럼 해가지고 라인이 들어가고요. 왼쪽 다리 쪽에는 이제 넘버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프레임이 전개가 되어서 앞뒤로 회전을 해주거나 이렇게 꺾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스러스터 테두리의 붉은색은 스티커 사용을 합니다. 호일실을 사용을 하고요. 저는 스티커 부착한 상태에서 마감재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훼손이 좀 덜 하겠지만은 마감재가 안 올라가면 이렇게 막 쓸리는 와중에 훼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아리 쪽에는 숨겨져 있는 버니어 노출 기믹이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이 플랫 부분은 가동도 합니다. 그리고 발도 굉장히 널찍하고 각진 그런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발꿈치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각진 디자인들이 포인트겠고요. 마찬가지로 데칼들이 붙습니다. 이것저것 붙게 됩니다.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데칼이 많이 붙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붙어요. 프로펠런트 탱크도 많이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라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데칼 부착하실 때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라인 잘 이쁘게 붙여야죠. 전체적인 형상 자체는 뾰족하고 좀 샤프한 그런 느낌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뒤에서 봤을 땐 아무래도 이런 버니어류는 뒤에서 봐야 매력이잖아요. 내부에 붉은 색깔의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버니어 앞쪽에 프레임에 파츠가 추가되어 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존의 신안주 스타인들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대신에 원래 이 버니어가 있던 런너가 내러티브 버전 카토키가 되면서 기존 런너가 빠지게 되면서 이 버니어들도 신규로 들어가요. 이 내부에 들어가는 파츠 분할된 부분들까지 다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형태 자체는 기존과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파츠의 구성도 내부 분할된 것도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 이 커버 부분에 갈색 부분의 파츠가 신규 조형 들어가기도 했고 프로펠런트 탱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안주가 사용하던 파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데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포인트들이 이것저것 들어가죠. 참고로 이 끝부분에 이 검은색은 부분도색 한번 해봤어요. 여긴 검은색 부분도색 하면 이쁘거든요. 자, 이번엔 프레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신안주 프레임은 거의 5년 만인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좀 알차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긴 하니까. 그래서 쭉 둘러보면은
여기저기 가득가득 차 있는 이런 프레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커트도 다 프레임이 있기도 하고, 거기서 좀 돋보이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소매 부분에 이렇게 장식들인데, 역시나 이제 분할되어 있는 외장은 좋습니다. 그럼 조금만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런 콕피트의 디자인, 구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 디자인은 여전히 참 이쁘네요. 거기에 졸탄 아카넨이 탑승을 하고 있고요. 머리 부분이야 뭐 신안주 프레임이랑 되게 흡사하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게 특징이기도 하고, 턱 부분에 뭐 이렇게 동력선 있는 것도 특징이고, 그리고 어깨도 좀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라든가, 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스커트마다 프레임이 있고 안쪽에 디테일이 있고 이런 식이죠. 거기다가 뭐 고관절이나 허벅지, 뭐 다리 쪽, 바깥쪽에 스러스터, 종아리에 있는 버니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멋들어지게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목 뒤쪽으로 실린더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근데 신안주 프레임이 내부에 막 알차게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랑은 별개로 프레임 자체의 뭐 기계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건 맞아요, 사실. 처음 발매했을 때 신안주부터 이랬던 건데, 조립 과정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으나 뭔가 프레임을 이렇게 까놓고 프레임만 보는 재미는 그 디테일한 부분에선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게 특징이죠. 그리고 백팩에도 프레임이 조금씩 들어가 있죠. 요 안쪽에 외장 다 벗겼을 때도 프레임이 있고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가동이야 기존의 신안주랑 비슷하겠죠, 역시나. 고개를 돌리는 부분을 이제 볼관절 통해서 편하게 돌아가 줍니다. 완전히 돌아가진 않아도 크게 돌아가죠. 그리고 고개를 들 때 아래쪽 볼관절 위아래 이중이니까 완전히는 아니어도 드는데 도움을 주고요. 숙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턱 부분이 딱 프레임에 맞닿는 부분, 그런 디자인이어서 거의 그냥 정면을 봤다라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데 어깨 외장 들어주면서 또는 이렇게 팔을 앞으로 들면서 하면은 편하게 앞으로 뽑아집니다.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임에서 어깨를 상하 가동하는 부분도 존재하죠. 크게 움직이는 부분 중 하나고요. 그래서 어깨 외장 별도로 들고 요 어깨 프레임까지 전부 다 가동시켜주면 이렇게 팔을 크게 옆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당연히 팔이야 회전하고, 팔꿈치 자체는 이중 관절로 아주 크게 가동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쪽에 프레임은 약간 실린더처럼 이렇게 슬라이드하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손목은 기본 볼관절 손목에다가 손 파츠 자체의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안으로 꺾어주는 게 가능하죠. 근데 강도가 그렇게 엄청 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매 뒷부분 락을 풀면은 요 소매 윗부분도 볼관절이기 때문에 약간씩이지만 더 움직여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축관절 하나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옆으로 돌리면은 복부가 스커트에 맞닿기 때문에 스커트를 좀 가동시켜주면은 좀 편하게 옆으로 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축관절이기 때문에 크게 돌리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 복부에서 살짝씩 숙였다 들었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좌우로 살짝씩 또 스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관절, 기본적으로 스커트들은 아주 크게 가동을 하는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크게 가동을 하죠. 그래서 이 상태로 옆으로 드는 부분도 좀 편하게 들어줄 수 있고요. 스커트에 좀 맞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다리 옆으로 드는 건 아주 크게 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조금 더 들어줄 수 있는데 90도까지 들어줄 수 있는데, 확실하게 스커트랑 간섭이 생기니까 조심조심 움직여야겠고요. 그리고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뭐 이 상태로도 충분히 90도 이상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들어지죠. 근데 여기서 고관절의 추기동 기미까지 활용을 하면은 좀 더 편하게 그리고 크게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뭐 당연히 이중관절, 무릎 외장 슬라이드 하는 게 정말 멋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따라오면서 쫙 관절 내부 디테일 드러나는 것도 정말 취향이고요. 외장 갈라지는 것도 취향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발목은 기본적으로 앞쪽 외장이 크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굽히는 거 편하게 하겠죠. 이 상태로 보면은 발목을 좌우로 돌리는 축관절도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꺾을 수 있는 또 축관절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발목을 앞뒤 가동을 하는 축관절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 가동할 때는 요 발목 뒤쪽에 실린더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주 멋들어진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발가락 가동, 펴고 굽히고 다 가능하고, 중간 부분 역시 이렇게 안으로 굽히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앵클 가드까지 다 써가면서 크게 이렇게 발을 좀 굽혀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뭐 무릎 꿇기 멋들어지게 가능합니다. 무릎도 완전히 다 굽혀가면서 해주기 때문에 포즈가 좀 늠름하고 좀 이제 파워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리고 라이플을 손에 쥘 때는 고정손을 사용을 하게 되죠. 라이플 제외하고는 다 가동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징 아닌 특징이라면은 요 손목 조인트랑 손 안쪽이 파츠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벌려가면서 빼줘야 됩니다. 보통은 이 손목 조인트는 이 손등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반대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손잡이랑 요 손바닥 조인트 잘 맞춰서 이게 고정이 꽉 들어간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툭 치면 빠지거든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살짝 힘줘가지고 눌러놓고 반대쪽 가가지고 이제 나머지 손을 결합한다.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하게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쉴드 고정은 클립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로 각도 조정이 안 돼요. 회전 각도 그리 크지 않아서 이렇게 팔꿈치를 옆으로 해놓고 이 밑에 있는 홈에다가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딱 소리 나게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바주카는 센서 부분을 아예 떼어내고 신축 기믹 써서 줄인 다음에 손잡이 접고, 이 손잡이, 바주카 손잡이 접은 상태에서 다시 펼 때 그냥 끝부분 잡고 힘줘서 돌려버리지 마세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손잡이가 C형 파츠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접혀져 있을 때는 이게 C형 파츠가 압력을 안 받지만 펼 때 뭔가 묘하게 탁 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 조인트 부분을 밀면서 누르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안전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다 사이즈 줄여놓은 다음에 백팩을 일단 뺍니다. 백팩은 위로 슬라이드하면 빠져요. 골반 뒤쪽에 이렇게 수납용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라이플 물어주는 건데 그건 실안주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스타이는 이걸 그대로는 못 써요. 그리고 바주카의 손잡이 반대편을 보면 두꺼운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걸 껴주는 겁니다. 이 수납부 빈 공간이 있죠? 여기 맞춰서 꽉 하고 물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좌우 수평까지 딱 맞춰주고 백팩에 장착. 자, 이렇게 완전 무장 상태로 만들어봤습니다. 바주카도 수납했고 라이플도 들었고 실드도 장착하고 뒷모습까지 아주 멋들어지게. 바주카 볼륨감이 꽤 크죠? 이렇게 보면 그냥 신안주 스타인 자체를 이제 제품을 5년 만에 MG가 다시 나온 거다 보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요. 분할됐다는 뭔가 기대치? 앞으로 신안주도 분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 때문인지 그냥 보면서 흐뭇하네요. 디스플레이 조인트는 다리 사이에 깊숙이 끼워지는 형태. 스탠드에도 올려봤습니다. 역시 이 듬직한 덩치, 이게 아무래도 매력 포인트다 보니까 신안주부터 쭉 이어오던 이 매력, 신안주 스타인도 충분히 멋들어진 그런 모빌슈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라이플 액션. 역시 신안주 스타인의 내러티브 버전 하면은 라이플 액션 아니겠습니까? 명대사도 있잖아요. 멋대로 쏘게 된단 말이지 이게. 그리고 쉴드로 전면을 막고 있는 느낌으로도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역시 또 이제 신안주 계통하면은 이 쉴드의 볼륨감, 이 매력, 요것도 한몫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콜로니에서 내러티브 건담을 쫓으면서 좀 광기 어린 모습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이 포즈. 이게 다리였거든요. 빔사벨을 다리 방향으로 그냥 전개한 상태에서 그냥 내러티브 쫓으면서 빔라이플을 난사하는 거였어요. 이 빔사벨에 자동차들이 가면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졸탄 쟤는 진짜 정상은 아니구나. 진짜 와. 솔직히 좀 캐릭터의 광기를 좀 보여주는데 이런 건 도시는 내 알 바 아니다 하는 그런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러티브 B장비와 맞붙을 때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반대쪽에 B장비 쉴드가 딱 이러고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B장비 MG는 발매 안 했으니까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후에 페넥스와 교전하면서도 이렇게 빔사벨을 여러 방향으로 휘두르는 액션도 나오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휘두르거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두르는 등 여러 가지 액션들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왜 버전 카토키 오면서 빔라이플이 센서가 정크가 아니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러티브 마지막에 이 신안주 스타인이 네오지용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은 신안주의 라이플 두 자루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왼손에 장착한 거는 기존의 내러티브 버전의 빔라이플을 좀 빌려왔습니다. 근데 고정손이 오른손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은 지금 반대손 끼고 있어요. 반대쪽 손 끼고 있습니다. 이게 빔라이플 손잡이 구조상 이게 전지가동 손에는 잘 안 맞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고정손이 웬만하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엔 왼쪽에 바주카를 들려줘 봤습니다. 묵직한 바주카 디자인이다 보니까 볼륨감이 더 커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빔 토마호크도 손에 쥐어줘 봤습니다. 원래 그 작중에서도 신안주 스타인이 빔 토마호크를 쓰진 않았어요. 초반에는 안 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완전 마지막에 네오지용에서 내릴 때 이 빔 토마호크를 들고 내려요.
그 전에 막 이렇게 콜로니 내에서 전투할 때만 해도 이 쉴드 안쪽에 이렇게 수납되어 있는 모습은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곧장 양손에 들고 있던 토마호크를 하나로 합쳐준 다음 그대로 페넥스에게 달려드는 돌진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해서 시난조 스타인 내러티브 액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시난조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 카토키. 뭔가 그동안 나왔던 시난조 스타인이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왜 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확실히 만져보면은 기존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 개선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커 사용하던 부분들 전부 다 파츠 분할해놓고 장식, 특히나 장식 분할해놓은 게 정말 놀랍습니다. 부디 MG 시난주도 예. 아무튼 기존에 시난조 스타인의 내러티브 버전을 갖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강추를 드리고 싶어요. 뭐 확실히 분할 진짜 좋아요. 장식 분할되어 있는 게 스티커 안 쓴다는 게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확 줄죠. 그리고 이 골반 부분, 아무래도 이 허리 축관절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허리 축관절 자체는 KPS 소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시난조 스타인들도 일단 허리에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대신에 취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허리 회전시킬 때 스커트를 꼭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스커트를 뺀 다음 가동을 시키는 것도 방법 중 하나거든요. 이게 그냥 허리를 돌리면 스커트가 약간 V자여가지고 이 복부가 스커트에 간섭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허리 축이 살짝 뒤틀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질 때 스커트를 들고 회전시키거나 아니면 스커트를 빼고 회전시키거나 좀 조심히 만질 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